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넘의 박싱을 어찌할꼬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이무림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현재 넥슨 코리아에서 데브키 스튜디오 MT팀에 있습니다. MT팀은 한 달쯤 전에 론칭한 런웨이 스토리를 만든 팀이고요. 저는 그 전에는 로드러너 1, 그리고 링토스 세계 여행, 마비노기 2, 마비노기 360, 루니아 전기 이런 게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요 이러한 것들인데요. 이넘이라는 타입이 박싱이 굉장히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요. 이 문제를 원래 C# 언어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는지 어떤 정석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리고요. 근데 저는 그 해법에 굉장히 좀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해법을 위해서 이 제네릭 이넘하고 인트 사이를 변환하는 기법을 만들고 그거를 이용해서 저 정석적 해법에 있는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솔루션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 이넘하고 박싱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싱이 뭔지 설명을 할 텐데요. 사실 여기에 오실 정도 분들이라면 사실 박싱이 뭔지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것을 할게요. 박싱이란 뭐냐면 C샵에서 값 타입을 참조 타입으로 변환할 때 그 작업을 박싱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값 타입은 그 스택에 메모리 할당되어 있죠. 근데 참조 타입은 메모리가 힙에 할당이 되어 있어요. 즉 메모리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옮겨줘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위해서 힙에다가 공간을 할당을 하고요. 그 할당된 공간을 박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에 스택에 있었던 그 값을 복사해 넣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틀어서 박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박싱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코드 예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어떤 디버그 프린트 함수 같은 걸 만들었어요. 오브젝트 아무거나 넘겨받은 거죠. 넘겨받고 이 오브젝트 타입을 디버그 출력을 하려고 이런 걸 불렀는데 이렇게 정의 함수를 쓸 때 오브젝트니까 아무거나 넘길 수 있잖아요. 여기다 42 이렇게 값 타입을 넘기게 되면 이 순간에 박싱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오브젝트는 참조 타입이고 인트는 값 타입이니까요. 자, 이렇게 박싱이 발생하면 그 뒤처리가 생겨야 되는데요. 박싱 방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박싱이 그냥 일회성인 처리죠. 한번 박스에 둔 다음에 계속 쓰려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로 바꾸고 잠깐 작업하고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성으로 박스를 보통 많이 생성해야 되는데 이게 다 결국 개비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개비지들이 많이 쌓일 거예요. 그리고 개비지가 결국 이렇게 발생을 하면 개비지 콜렉션이 필요하죠. 한번 이거 모아놓은 걸 치워야 됩니다. 근데 이 개비지 콜렉션 줄여서 GC라고 하잖아요. 게임에서 개비지 콜렉션이 발생하면 그때 바로 게임이 한번 멈칫하게 되는 거죠.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고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능하면 쓰레기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박싱을 피해야 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방금 전까지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 박싱 문제가 제네릭하고 만났을 때 생기는데요. 이넘 타입하고 제네릭하고 만나면 박싱이 아주 잘 발생합니다. 이때는 박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한번 실제 코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함수를 하나 짰는데요. 어떤 제네릭 메소드예요. 제네릭 타입 T를 받은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이넘 타입을 넘겨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로직에서 두 개를 넘겨받아서 이걸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로직을 실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직을 짜게 되면 이때 주의하실 게 이퀄은 쓰실 수가 없죠. 네, 이건 제네릭 타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퀄스를 써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박싱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넘 타입하고 제네릭하고 만나면 박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요 방금 전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왜 박싱이 발생하느냐? 저기서 쏘이는 equals 함수가 시스템 오브젝트의 equals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함수가 정의되는 시그너처를 볼게요. 이 함수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자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죠. 아까 이넘으로 넘겨받았지만 얘는 인자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전달하면서 반드시 박싱이 한번 발생하고요. 또 시그너처의 앞부분도 중요한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이건 버추얼 함수죠. 버추얼 함수를 호출하려면 버추얼 함수 테이블이 있어야 되죠. 이 버추얼 함수 테이블이라는 거는 참조 타입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변수도 값 타입이었는데 참조 타입으로 변환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인자로 보내는 애를 위해서 한 번 박싱, 그리고 이 메소를 호출하기 위한 객체를 또 한 번 박싱, 이렇게 이퀄스 한 번에 박싱이 2번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방금 전에 저런 코드 예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나는 그런 코드 짜본 적 없는데 저런 게 뭐 필요해? 나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만들었는데,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나 저런 걸 짜본 적이 없어. 저런 코드 안 쓰면 되지. 왜 저게 문제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진짜 저런 코드가 안 쓰이고 있을까요? 이걸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많이 쓰는 상황 한번 볼게요. 딕셔너리를 쓰죠, 우리 모두. 제일 많이 쓰이는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딕셔너리 키밸류 타입을 넣는데요, 여기 키에다가 이넘 타입을 넘겨주는 거 충분히 자주, 매우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느낌이 들 거예요. 딕셔너리 안에서는 반드시 비교를 해서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이퀄스를 쓰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쓰던 건데, 딕셔너리에다가 이넘 타입을 쓰던 건데, 알고 보면 저 안에서 이퀄스가 하고 거기서 박싱이 막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짰겠냐. 이런 기본 클래스, 딕셔너리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클래스잖아요. 이런 기본 컨테이너에 그런 거를 안 하고 짰겠냐 이러고 잘 믿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안에서 실제로 박싱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딕셔너리 말고 더 기본 컨테이너가 하나 있죠. 그게 리스트죠. 자, 기본 중에 기본 컨테이너 리스트. 자, 그럼 리스트는 이놈에서 과연 안전할까요? 네,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리스트는 그냥은 안전한데 리스트도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냐? 예를 들면 리스트의 메소드 중에 contains, remove, index of, 자, 이런 것들은 다 안에서 찾아야 되죠. 찾으려면 비교를 해야 되죠. 비교한다는 equals를 호출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아주 기본으로 쓰는 리스트도 사실 이넘 타입을 받았으면 이런 함수를 호출할 때 박싱이 안에서 막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리스트에다가 이런 찾기 함수를 호출하면 리스트는 선형 검색하죠. 네, 앞에서부터 뒤로까지 equals 계속 부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때 발생하는 박싱은 한 번이 아니겠죠.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내가 원하는 값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자, 이넘스의 타입에 대해서 좀 더 짚기 위해서 이넘스에 hasFla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또 넘어갈게요. 이 hasFlag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 비트마스킹 연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비트마스킹 AND나 OR 같은 걸로 비트마스킹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넘 타입에서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 존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단내 4.5 그때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니티를 썼으면 유니티 예전에 3.0 백엔드를 쓰는 데서는 못 쓰고요. 4.5 최근에 2018부터 많이 쓰죠. 거기 쓰는 분들은 썼고요. 아니면 그냥 C샵으로 서버 싸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썼을 거예요. 이런 거를 뭐 이런 거죠. 보통 비트마스크 같은 거 만든 다음에 우리가 직접 여기다 AND OR 해서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교하면 아주 편해요. hasFlag에서 이게 비트마스크 값이 이거 가지고 있냐 이렇게 비교하면 아주 편한 거죠. 이런 함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hasFlag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리플렉터로 까보면 실제 코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넘겨받을 때 이넘 타입으로 넘겨받죠. 이건 이넘의 일반화된 타입으로요. 이거는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인자로 들어갔던 그 이넘 값 타입도 hasFlag으로 올리면 여기서 박싱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안에 코드를 보면 이제 점점 복잡하죠. 일단 너라고 비교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제 참조 타입이라는 게 확실하죠. 네, 값 타입이면 너라고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 외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가지고 get 타입 여러 가지 뭐 버추얼 함수니 뭐니 다 검색을 해서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비트마스킹 처리를 하면서 보통 코드를 짤 때는 약간 보통은 성능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죠. 예, 보통 그냥 불값으로 간단하게 놓을 수도 있지만 성능을 위해서 이걸 합쳐서 비트마스킹으로 빠르게 재단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 hasFlag 같은 함수로 좀 이쁘게 코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사실 그 안에서 이 박싱이라는 엄청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최저 성능이 최적화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쓰레기를 더 많이 발생시키면서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아시다시피 이게 기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입니다. 이런 거 보통 의심 안 하고 마구 쓰게 되죠. 자, 이제 박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차해 보겠습니다. 박싱을 할 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메모리를 쓰게 될까라는 건데요. 즉 메모리 크기라는 건 이제 박스의 크기죠. 아까 박스를 마련한다 그랬잖아요. 그 박스가 크기가 얼마나 될까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C샵에서는 값 타입이 최소 크기가 4바이트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메모리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죠. 액세스 얼라이먼트. 그걸 맞추기 위해서 4바이트가 됩니다. 자, 값 타입은 4바이트예요. 근데 이제 참조 타입은 12바이트입니다. 왜 참조 타입은 12바이트냐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버추얼 테이블 포인터도 있어야 되고 타입을 나타내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 락을 잡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앞에 헤더가 2바이트가 더 붙어요. 그래서 이게 4바이트 이렇게 해서 총 12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바이트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32비트 시스템의 기준이고요. 이게 만약에 64비트 시스템이다. 그럼 요 기들을 다 2배씩 늘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퀄스를 호출할 때 박싱이 최소한 이넘 2개를 비교하면 2번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참조 타입을 만들어야 되니까 12바이트가 최소한 2배가 되니까 24바이트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저런 컨테이너가 있어서 한 프레임에 여기저기서 좀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40번쯤 한 프레임에 액세스 했다. 그러면 간단하게 수학을 해보면 한 프레임에 1kb씩 그냥 쓰레기를 막 뿌려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박싱이 지금까지 보였듯이 성능에 매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야 하고요. 이넘하고 제네릭이 만나는 지점에서 박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이걸 피할 수가 없다. 그럼 뭐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알아볼 텐데요. 원래 언어에서는 C# 언어가 그걸 막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안 마련하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떻게 마련을 했을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C샵에 방금 보셨듯이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표준 컨테이너들이 있죠. 이런 컨테이너들이 생성자에서 컴페어러 객체를 전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 코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어떤 이넘 타입을 정의했습니다. 뭐 카드 랭크, 뭐 커먼 레어 2개 만들고요. 컴페어러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는 거예요. 카드 랭크라는 이넘 타입이었으니까 카드 랭크 컴페어러라는 타입을 정의하고요.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이퀄리티 컴페어러, 그다음에 자기 타입 이거에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 타입이. 이 인터페이스는 2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소드를 가지고 있죠. equals와 getC 코드 2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구현은 그냥 상식대로 하면 됩니다. 2개를 건너받아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equals를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구체 타입이기 때문에 equals로 그냥 비교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해시 코드를 해줘야 되는데요. enums는 그냥 int로 바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비교 객체를 만들면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가 이제 딕셔너리를 만든다. 딕셔너리의 키에 그 방금 전에 정의한 enum 타입이 들어가면 방금 전에 말한 이 박싱을 막기 위해서 이 컴페어러 객체를 생성자에다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교를 할 때마다 원래 equals가 아니라 지금 건네준 비교 객체의 equals를 쓰면서 박싱이 막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지금 보면요, 좀 당황하죠. 일단 enum 타입 내가 하나 만들 때마다 컴페어러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있죠. 귀찮은 게 또 있어요. 컨테이너 하나 만들 때마다 생성자에다가 저를 매번 또 해서 건네줘야 돼요. 내가 이번에 이 타입이면 요거 넣어줘. 요거면 요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최근 개봉한 영화 극한직업 딱 대사가 떠오르죠. 도대체 이게 해법이라고 내놓은 건지 노가다를 하라고 내놓은 건지, 예. 저는 한마디로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예. 프로그래머들 바쁘죠. 자, C샵이 지금도 계속 버전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제 7.3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C샵 개발자들은 혹시 최신 버전 올리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을까? 최신 버전에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C샵 7.3에서는 제네릭 컨스트레인트에 제네릭 타입에 제한을 걸어줄 수 있죠. 이 제네릭은 아무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타입만 넣을 수 있다. 거기다가 enum 타입을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법이 추가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T로 넘기고 그 T에 enum 타입만 넘길 수 있다. 이게 7.3에서 추가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걸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건너받으면 이 구성이 이제 MSDN에 있는 코드 예상하거든요. 이렇게 넘겨봐서 뭐에 쓰느냐? 그 enum 타입인 게 보장이 되니까 enums getValues 같은 거에다가 안전하게 넘길 수가 있죠. 얘는 enum 타입 보장이 되니까. 그러면 원래 그 enum에 정의된 타입 값들이 전부 이렇게 뭐 values로 나온다. 이런 게 이제 MSDN에서 보여주는 이걸 사용하라는 코드의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가 알게 됐어요. 이 함수에 건네지는 t는 이건 enum 타입이다. 컴파일러가 이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컴파일러가 이제 똑똑하게 equals 같은 거 최적화해 주겠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실제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줬는지 아닌지는 컴파일 결과물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예, IAL 결과를 한번 볼게요.
당연히 최적화된 결과물입니다. 함수는 이런 거고요. 네, 간단하죠. 그냥 enum compares 두 개 받아서 하는 거고 뒤에다가 constraints를 걸어줬어요. 이 함수에 대해 컴파일된 결과물은 이런데요. 자, IL 코드들이 보이죠? 자, 하나씩 보면 뭐 여기 보이시나요? 박스. 예, 컴파일러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박싱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박스가 하나 발생하고요.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또 드렸죠. 박싱이 두 번 발생한다. 그럼 그 두 번째 박스는 어디 있냐? 여기 아무리 봐도 두 번째 박스는 안 보이는데 두 번째 박스는 어디 있을까? 박스는 하나밖에 없는데 두 번째 박스는 여기 있는데요. 콜 버추얼. 콜 버추얼이라는 것이 버추얼 함수 콜을 위해서 쓰이는 IL 명령어죠. 근데 그 앞에 constraint라는 프리픽스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얘를 호출하는 함수를 검사를 합니다. 갑 타입인지 참조 타입인지.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 갑 타입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함수 요 두 명령어 안에서 이 명령어 안에서 이걸 참조 타입으로 변환하는 박싱 처리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의 그 박싱이 여전히 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석적인 방법은 일단 너무 번거롭고요. 손도 많이 가고요. 둘째, 이게 최신 언어에서 해결이 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최신 언어에서 지원해주는 기능들을 써도 여전히 박싱이 발생해서 이 문제를 전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고민은 이런 거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생각해낸 건 이거예요. 제네릭 이너하고 인트 사이를 쉽게 변환하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이넘 타입에 대해서 좀 보자면 이 이넘이라는 게 사실 그냥 숫자죠. 예, 내부적으로는 그냥 숫자예요. 이게 이넘 타입이라는 거 안에 뭐 저런 스트링으로 관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 값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넘 타입은 우리가 직접 백필드도 정해줄 수 있어요. 이 숫자라는 게 숫자 타입이 C샵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바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롱까지 어떤 백필드를 쓸지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넘 옆에 저렇게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기본적으로 인트가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수치 타입이고 우리 보통 아무것도 안 지정하니까 대부분 다 인트죠. 이거 그냥 인트로 이걸 변환을 할 수 있으면 그럼 인트는 그냥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싱 문제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게 인트로 바뀌면 아까 제가 헤스 플래그 같은 것도 보여드렸죠. 비트 마스킹 하려고 좀 편하게 해보려고 그런 함수 불렀더니 박싱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인트로 바꿨다. 인트는 그냥 비트 마스킹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이넘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한 번에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아까 보셨지만 이넘 타입 그냥 인트로 바꾸는 건 앞에 그냥 캐스팅 걸면 되잖아요. 네. 그냥 캐스팅 걸면 되는 건데 이렇게요. 이게 제네릭이 되는 순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제네릭에는 뭐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시할 방법은 동적 코드 생성인데요. 자, 방금 전에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개별적인 이넘 타입은 인트로 쉽게 변환이 가능하죠. 그런데 제네릭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기 타입이 뭔지 몰라서 이넘으로 변환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제네릭 타입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에는 이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코드를 만들어내면 되겠네요. 그때는 정확히 아니까.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중에 타입 확인해서 코드 변환하는 걸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보다는 코드가 조금 많습니다. 자, 이게 오늘 보여드릴 코드 중에서는 이제 제일 복잡한 애인데요. 네,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일단 이 변환을 하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value cast 2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그 안에다가 이너 클래스로 캐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왜 캐시냐면 변환하는 코드를 한번 생성하면 그걸 어디다 저장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캐시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변환을 할 프로그램, 그걸 tfrom, t2 이게 정의를 해주고요. 이 캐시라는 애는 딱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는데 프롬을 받아서 to로 전환해주는 그런 캐스터라는 함수인 거죠. 이거 하나를 저장하는 게 목적이고요. 얘는 이 타입이 생성되자마자 즉시 생성되도록 즉시 이제 이걸 생성하는 함수를 불러줍니다. get이라는 함수예요. 자, 그 get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get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타입 from과 to 타입을 받아서 여기가 이제 실제로 동적으로 코드를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람다식을 만든 다음에 동적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방법은 람다식을 이용해서 익스프레션을 만든 다음에 익스프레션을 즉시 컴파일해서 함수로 바꾸는 거죠. 여기 내용들 자체는 간단한데요. 지금 내가 만약에 코드 생성이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당장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tprom이라는 건 요 제일 앞에 파라미터, 이건 뭐냐면 이 함수가 인자로 tprom 타입을 받고 그 인자 이름은 prom. 우리가 코딩할 때 인자 이름 붙여주잖아요. 그겁니다. 실제로 이거 자체는 되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렇게 정의받은 파라미터가 있고 그 파라미터가 p죠. 자, 그 p를 to 타입으로 converted check, convert checked 하라.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캐스팅하라 라는 거에 이 수식적 표현입니다. 받아서 캐스팅하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죠. 아까 봤잖아요. 앞에 인트.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C고요. 자, 이제 C를 이 람다식을 컴파일해 라고 하면 그 결과가 바로 이 펑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즉시. 굉장히 단순하죠. 이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이거를 쓴 코드를 조금 이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헬퍼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아까 위에 요 value cast 2를 내려받아서 좀 모양이 이쁘게 나오도록 value cast 2하고 to 타입을 넣고 함수 이름에 이제 prom을 만들어서 prom에다가 prom 타입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쓰는 모양이 좀 이뻐지죠. 하는 일은 이 캐시 타입에 정의된 스틱 멤버 캐스트를 그냥 호출해서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로 가볼게요. 자, 사용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코드인데요. 위에가 똑같죠? T타입 받아서 두 개 받아서. 자, 그러면 이 T타입을 E1이라는 타입을 E1에서 int 타입으로 변환해. 결과가 int 딱 나오는 거죠. E2 int 타입으로 변환해.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비교하려고 했으니까 아주 쉽게 이퀄을 걸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멋있지 않습니까? 동적 코드 생성하면 다들 이제 기술 자체가 멋있으니까 다 좋다고 하고요. 이걸로 이제 문제가 드디어 깔끔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AOT 플랫폼,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안드로이드, 아이폰, 뭐 맥, 리눅스, 뭐 윈도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주로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많이 만드니까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두 개가 이제 제일 큰 플랫폼이에요. 그 중에 이제 AOT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Ahead of Time의 약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head of Time을 사용해야 되는 플랫폼에서는 절대로 도중에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안 돼요. 코드를 중간에 생성하면 만들게 막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iOS죠. 그래서 이런 멋진 기법이 있는데 모바일 개발자들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iOS는 이거 왜 막았을까? 그럼 왜 그러냐면 iOS 보안 모델 때문에 그런데요. 코드를 중간에 생성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iOS는 이제 검수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이게 실행하는 건지 뭔지 다 검수를 해서 내보내는데 검수할 때 어떤 코드를 생성할 수 있으면 나중에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iOS는 이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멋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모바일 개발자들은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냥 일반 C# 개발자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안 돼서 다음번으로 제가 연구를 해본 게 이제 C++ 유니온 트릭입니다. 자, C++ 유니온 트릭이라는 게 뭐냐면요. C샵의 조상 언어님이 있죠. 조상 언어님이 C++이죠. 그 조상 언어님에는 유니온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니온으로 선언하는 필드는 이제 같은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C++ 코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C++를 처음 보시는 분은 자세히는 몰라도 되고요. 여기 유니온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타입 디파인, 뭐 유니온 타입 이런 거 무시하셔도 돼요. C++ 모르시는 분은. 이 유니온이라는 게 C샵의 스트럭트, 클래스 요거랑 이제 같은 레벨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에 유니온이라고 어떤 걸 정의를 하면 그냥 일반 스트럭처처럼 이제 인트, 플로트 이제 두 개를 정의했잖아요. 근데 유니온은 C++에 있는 유니온을 이렇게 정의하면 이게 서로 다른 메모리 있는 게 아니라요. 똑같은 메모리인데 여기를 인트로 액세스할 수도 있고 플로트로 액세스할 수 있게 같은 메모리에다 할당을 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뭐하냐? C샵은 안 되는데, 근데 C샵에서도 이 유니온을 흉내낼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스트럭트 얘기하고 필드 옵셋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이걸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실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먼저 유니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C샵에는 유니온이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스트럭트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스트럭트에 아까 그 이넘 타입 하나 받을 거니까 T1 하고요. 여긴 좀 더 안전하게 그냥 스트럭트 정도로
그냥 인원 걸어줍니다. 안 걸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니온을 흉내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스트럭처의 레이아웃을 지정해주는 특성을 박아주는데 그때 플래그가 이런 거죠. 레이아웃 카운트 익스플리시트. 이게 뭐냐면 프로그래머가 수동으로 다 지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필드를 하나 정의를 해주는데요. public t type inner, 그다음에 public int type inner, int 하고요. 이거를 이 스트럭트에 어디에 배치할지 제가 일일이 특성을 박아서 지정해 줍니다. 필드 오프셋 0, 제일 처음에 너도 0, 두 번째 int 너도 0. 저희가 수동으로 겹치게 배출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유니온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실제로 사용을 하냐면, 자, 새로운 건 이래요. enum 32비트 타입을 int로 바꾸는 함수 t를 건너받으면 이 유니온 방금 만든 enum 유니온 타입을 그냥 하나 생성을 하고요. 아주 쉽죠? enum 타입으로 2를 그냥 집어넣고요. 쓸 때는 enum을 쓰고 읽을 때는 그냥 int로 읽어드리면 돼요. 그럼 똑같은 메모리에서 똑같이 읽어오기 때문에 그 비트 값이 그냥 그대로 int로 바뀌는 거죠. 반대 과정도 또 씁니다. int를 enum으로 바꾸는 것도 쉽죠. int로 쓰고 enum으로 읽어드리면 돼요. 네. 방금 이제 구현 이거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실제로 잘 동작할까 하면 아주 잘 동작하고요. 상식적으로 지금 구현 세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성능이 최강이겠죠. 이거보다 더 빨리 바꿀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아까 뭐 함수를 생성하고 뭐 고치고 뭐 함수 호출하고 하나도 그런 거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멋진 방법인데, 그런데 여기까지 보시고 좀 내가 C샵의 고수다 사실 의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C샵은 아주 철저한 강타입 언어예요. C++은 좀 잡탕 언어죠. 막 아무거나 막 걸어도 되고 그러고 막 포인터 막 캐스팅해서 막 써도 되고 그러는데 C샵이라는 거는 진짜 확실한 강타입 언어죠. 근데 지금 강타입 언어인데 지금 제가 막 타입 체크를 막 메모리를 막 해가지고 우회하고 이러잖아요. 이건 진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C샵의 고수라면은 여기까지 보시고 사실 의심을 먼저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렸죠. 잘 동작한다며. 네. 잘 동작하는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런타임 구현에 따라 좀 달라요. 자, 이게 C샵의 유니티의 런타임 그 설정하는 창인데요. 유니티가 옛날에는 단일했죠. 옛날에는 3. 그 유니티가 되게 C샵 버전 낮은 걸 썼어요. 옛날에는 단일 3.5 그런 백엔드만 썼는데 지금 이제 2018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4X 때 이게 이제 익스페리멘탈 단계를 걷고 이제 이게 스테이플러에서 이제 이걸 권장하죠. 유니티가 이게 버전을 올리면서 3.5대에서는 이게 잘 동작을 하는데 4대가 되면 동작을 하지가 않아요. 구체적인 이유는 왜 그러냐면 3.5일 때는 이게 모노로 구현되어 있거든요. 유니티가 내부적으로. 근데 모노 2.6을 썼어요. 2.6이면 진짜 옛날 거예요. 거의 뭐 할아버지급. 이게 뭐 우리 컴퓨터 세계에서는 이게 뭐 한 5년 6년 전 거면 뭐 진짜 이제 구닥다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정도도 훨씬 넘었던 아주 낡은 버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버전에는 문제도 많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구현을 해놓지 않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써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4X 때를 쓰면 4X가 되면 유니티가 모노를 이제 4.1 런타임을 써요. 4.2면은 거의 최신입니다. 굉장히 좋은 런타임이에요. 그러면 4.2대에서는 이제 이걸 강타입 저런 체크를 정확히 검사를 해서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어셈블리 파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 DLL 파일이. 그 DLL 파일에다가 리플렉션을 걸면 그 리플렉션이 시도될 때 그때 저 타입을 검증해서 얘는 좀 이상해요. 타입이 있는데 제네릭인데 막 그런 식으로 익스플리시 레이아웃 걸어서 이상하신 거 하면 안 돼요 하고 경고를 딱 출력을 해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옛날 유니티에서는 제가 이걸로 굉장히 꿀을 빨았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쉽게 꿀을 빨았는데 이제 최신 유니티가 되면서 좀 이제 좋은 런타임을 쓰려니까 이제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번은 또 다른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새로운 거를 찾게 된 거죠. 그 다음번 방법은 이제 unsafe 포인터 트릭입니다. 자, 이것도 이렇습니다. C샵도 C++처럼 포인터를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단서가 있죠. C샵에서는 막 쓰게 해주지 않죠. 단 unsafe 블럭을 해서 너 이거 안전하지 않은 코드인 거를 프로그래머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써라 라고 하고 unsafe 블럭 안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인트형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놈 위치에다 갖다 대고 그냥 읽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실제 코드로 보겠습니다. 자, 코드 이런데요. 어떤 스트럭처를 구현해요. 아까랑 동일하죠. t 타입 하나 받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습니다. int 하나, enum 하나. 이런 스트럭처 나란히 놓고요. 자, 이제 enum32 int라는 함수를 이제 새로 정의를 할게요. 똑같아요. 이거 하면 방금 전에 정의한 요 구조체 놓고요. 일단 거기다가 enum을 집어넣어요. 저장을 해놓고. 자, 이제부터 난 포인터를 쓸 거니까 unsafe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자, 포인터. 이 포인터의 위치는 방금 전에 요 구조체에 int 밸류 위치 포인터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그 포인터에 플러스 1 한다는 거는
포인터를 다음 위치로 하나 민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위치는 여기 배치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트 다음에 딱 이넘이 있죠. 예, 다음 이넘 위치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드려 하면 이건 인트형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과가 인트 값으로 딱 나와요. 예, 쉽죠? 이걸 거꾸로 하면 똑같습니다. 이넘을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인트로 먼저 쓰고 읽어드리기 이넘으로 읽으면 그 반대 변환도 아주 쉽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아주 잘 동작합니다. 그리고 성능도 좋아요. 왜냐면 아까 두 번째 트릭하고 거의 기법 똑같죠. 포인터 하나 움직이나 마느냐. 성능도 이보다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좋죠. 그런데 얘도 이제 단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unsafe 이걸 썼잖아요. unsafe라는 그런 금단의 스위치에 손을 댔으면 컴파일러에게도 알려야 돼요. 컴파일러에게 나는 이거 unsafe 코드 컴파일한다. 알려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컴파일러 스위치에다가 저 unsafe 스위치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유니티가 2017 버전만 했어도 컴파일러 스위치 유니티고 그냥 항상 unsafe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 이때는 이 트릭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2018 대전에서 유니티에서 이거를 설정창으로 뺐습니다. 설정창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allow unsafe 코드 이걸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켜고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구버전들, 구버전들에서는 여기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를 보실 분을 위해서 이 밑에다가 이제 깨알같이 적어놨는데 이것보다 훨씬 옛날 버전에서 언세이프 스위치를 키는 방법은 여기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슬라이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해법을 하나 얻은 거죠. 야, 요거 쓰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 기법을 이용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아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하는 게 이제 이넘 딕셔너리를 방금 전에 만든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자, 이 이넘 딕셔너리란 뭐냐? 이넘을 키로 사용해도 박싱이 발생하지 않는 딕셔너리인 거죠. 동작 원리는 이런 거죠. 이넘을 받으면 내부에서 인트로 바꿔서 저장해 놨다가 또 밖에서 다시 읽어가려고 그런다? 그럼 인트를 다시 이넘을 바꿔서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넘 딕셔너리는 구현이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죠. 이거는 구현이 엄청나니까 그냥 방금 전에 말한 거를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이넘 딕셔너리라는 걸 선언하고요. 실제 딕셔너리가 구현해야 되는 이게 인터페이스 리스트입니다. 이거 다 구현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키에는 이넘 타임만 제약을 할 수 없으니까 물론 7.3이면 제약하겠지만 스트럭처 정도 제약 하나 걸어주고요. 내부 구현을 안에 딱 그냥 인트형으로 바뀐 키가 인트형으로 바뀐 딕셔너리를 그냥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애드를 한다 받아서 내부 키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 그냥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자, 내부 키로 바꾸는 거는 방금 전에 말한 그 알고리즘들을 이제 별도 클래스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트 컨버터, 이넘 32 이넘. 그럼 얘가 전환해 주고요. 읽어드릴 때는 읽어드릴 함수마다 이거 다 거꾸로 해주는 거 구현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딕셔너리 한번 구현해 보신 분은 구현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뉴머레이터 구현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양이 아주 꽤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누군가 한 번만 이거 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변환하는 법이 있었는데 제약 사항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약 사항들은 if, 샵if 컴파일러 디렉티브를 이용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동적 코드 생성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유니티다. 유니티면 만약에 백엔드가 단내 3.5로 돼 있다. 이게 샵if로 다 디텍트가 가능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C++ 유니티, 그러니까 유니온 트릭. 이게 제일 좋으니까요. 이걸 쓰고요. 그게 아니라 4x다. 그러면 unsafe 포인터. 그걸 쓰고요. 이때는 옵션을 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이제 우리 아까 그 문제들이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내가 앞에 요 이넘 하나 붙여주면 행복.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정말 너무너무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코드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GitHub에 있고요. GitHub에 NETS01 제 아이디입니다. 이넘 딕셔너리라고 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셔서 쓰시면 전부 다 이거 가져가서 쓰시면 아무데나 쓰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는 이제 클래스가 3개 정의되어 있습니다. 비트 컨버트라고 돼서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변환 방식 있죠? 그것들이 이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고요. 이넘 딕셔너리, 그리고 또 이제 이넘 해시셋 이렇게 이제 제가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공개드린 이거는 이제 데브캣에서는 유니티 만들 때 실버바인 유니티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제 줄여서 서프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걸 쓰고 있어요. 저희가 쓰고 있는 그 프레임워크에서 쓰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이 부분만 해당해서 저희가 이제 분리를 해서 코드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발표를 한 계기가 뭐냐면 작년에 X의 클라이언트 최적화 이런 발표가 NDC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X팀도 이제 최적화를 하려다 보니까 메모리를 너무 많이 쓰더라.
맵물을 많이 쓰는 거 보니까 박싱이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 뭐인지 알아봤더니 딕셔너리에서 막 펑펑 나오더라. 이런 하면서 이걸 최적화하느라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정석적인 방법으로 노가다를 이만큼 하셔가지고 했었다.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제가 그거를 보고서 이게 좀 알려지지 않았구나, 이런 방법들이.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해서 이제 발표를 해도 될 만한 좋은 지식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다음 올해 이걸 발표를 하러 이제 나온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공개드린 이넘 딕셔너리, 얘도 이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얘의 약점은 뭐냐면요, 여기 하나 이제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구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인트로 변화해서 읽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32비트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넘 타입인데 내가 고유 이제 백필드를 롱으로 지정했거나 이런 애들은 당연히 이걸 쓰면 뻥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이넘 타입을 롱으로 쓰진 않죠. 이넘 타입 롱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비트 마스크나 그런 거 작정하고 쓸 때 그런 걸 하는데, 일반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사실 실용적으로 쓰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